안녕하세요. 정열의 가업승계 안태홍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산 시기잖아요. 결산 시기에 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물건을 매출해 놓고 계산서 끊어 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걸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해 놓고 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대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굉장히 다양한 소멸시효 요건이라든지 대손금 요건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열거한 상황에 맞지 않으면 대손 처리를 안 해줬죠. 심지어 다음 상황을 보시면 이랬어요. 대손금에 대해서 나한테 돈 안 주는 사람이 행방불명 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한 것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미리 받기로 약정을 해서 그쪽이 좀 파산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회생 절차를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다가 포기각서 좀 써줘라. 그럼 우리 여기 정리하고 나중에 돈 줄게. 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 받기 위해서 포기각서 써줬죠. 결국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손 처리 못 해주겠다라는 판결이에요. 제가 이런 판결들을 잠깐 보여드린 건 생각보다 대손금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 거의 일반 세무사님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현실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손금 처리를 해야죠. 왜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법인세가 절감. 무슨 얘기냐면 당해년도에 비용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죠. 뒤집어서는 사실은 돈을 못 받아놓고 매출이 낮다고 나는 세금을 내놓은 거예요. 이익이 났다고 세금을 낸 거죠. 그 돈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환급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환급 받는 게 아니라 대손 처리하면 당연년도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법인세가 줄어들어서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아울러서 대손 처리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비상장 법인들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인데요. 이해하시겠지만 대손 처리하면 그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겠죠. 이렇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면 무슨 효과가 날까요?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식평가 하락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대손금 처리는 대손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받아내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고요. 못 받아낸다면 반드시 빨리 대손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3월에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개정이 됐는데 두 가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그 매출 채권 중에서 20만 원 미만인 거는 그냥 떨어줄게 이랬어요. 크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게 됐던 이유는 뭐 20만 원 받으러 노력하느니 그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빼주겠다 하던 게 30만 원으로 늘어난 거 하나. 근데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소기업이 회수 기일이 2년이 경과한 거예요. 경과 시점도 아니고요. 2년이 경과하면 돼요. 3년 돼요. 4년 돼요. 5년 경과 돼요. 경과한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 요거는 대손금을 송금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요거는 인정 못하겠다.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이제 비용 떨어주겠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소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지 채무자가 파산했는지 어디 도망갔는지 면책이 되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회수 기일이 2년이 지났다면 해주겠다. 중요하게 보실 내용은 이 회수 기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수 기일. 회수 기일을 하면 뭐 이런 개념이에요. 세금 계산서를 끊은 날은 회수 기일이 아니에요. 현금 거래가 아닌 한 세금 계산서 끊으면 그 다음날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그때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거래는 세금 계산서 끊고 그냥 정리해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들어오죠. 그걸로 처리가 되는데 회수기일은
상대방이 물건을 사면서 언제까지 주겠다. 돈을 안 갚았는데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갚기로 한 날. 이게 회수기일이에요. 세금 계산서 끊은 날과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거다. 세금 계산서를 끊은 날이 아니고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올해 처리가 가능한지 이 말씀입니다. 시행령이 20년도에 바뀌었잖아요. 그럼 20년도부터 적용이 되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행 전에 바뀐 것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매출금이 발생했고, 그죠? 발생했고,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났다면 외상 매출금과 회수기일이 지난 게 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 지났다면 이 얘기예요. 즉 17년도, 18년도 이런 것들은 언제요? 2020년 이후에 할 수 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2020년 이후에 발생한 매출채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매출채권도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시행할 때 꼭 염두에 두실 거 두 가지 정도 이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회수기일의 소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고 매출일이 아니고 회수기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 기업들이 회수기일을 정하고 거래하는 데는 별로 없죠. 회수기일은 받기로 한 날, 지급하기로 한 날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줄게 라고 했어요. 다음 달 말일날 줄게 라고 했다가 그 전에 둘이 다시 얘기를 해서 야, 한 달만 미루자 라고 했으면 미뤄진 날이 회수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대손금의 요건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없으나 회수기일은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사실 어떤 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믿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회수기일을 소명하는 게 필요하겠다. 다음, 이것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에 손실이 나죠. 마이너스가 나죠. 그래서 기업이 뭐 재무제표를 관리한다든지 신용등급 관리를 한다면 당해년도에 당기순이익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당기순이익이 1억씩 나던 회사가 한 3년 전에 있었던 2억짜리 대손금을 처리한다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는 마이너스가 나죠. 법인세 안 나오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나고 그럼 재무제표가 나빠지고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지요.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차익권 상환 요구라든지 이자 조정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2년이 경과한이고 어떤 걸 처분할 수 있다는 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일부는 올해 처리하고 일부는 내년에 처리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변경된 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대손금 처리가 수월해졌으니까 기장세무사님들이나 자문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올해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 이런 정보를 좀 같이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